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내용은요. 정말 우리 모두의 삶,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돌봄의 무게에 대한 생생한 기록들인데요. 아마 들으시면서 이거 내 이야기인데? 혹은 우리 부모님 상황이랑 똑같네?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집중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다 같이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훌쩍 들어서 요양원이나 낯선 병원이 아니라 그냥 내 집, 내가 살던 곳에 머물고 싶을 때 과연 누가 우리를 돌봐줄까요? 이 짧은 질문이 던지는 무게감이 정말 상당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나이 드는 걸 피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막연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100% 확률로 직면하게 될 아주 현실적인 숙제인 거죠. 여기 매일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한 돌봄 노동자분의 아주 인상 깊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집에 계실 수 있으면 참 좋지요. 하지만, 이 하지만 하고 망설이는 말끝에 묻어나는 씁쓸한 혹시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노후엔 이렇게 집에서 평온하게 보내야지 하고 그리는 이상적인 모습이랑 매일매일 부딪히는 실제 현장 사이에는 정말 너무나도 뼈아픈 괴리가 있다는 걸 이 한마디가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진짜 현실 속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파트, 숨겨진 돌봄의 현실입니다. 실제 현장이 대체 어떤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볼게요. 이번 자료에 등장하는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 박혜정 센터장님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한 요양보호사분에게 원래 할당된 업무는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하루 8시간 동안 돌보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간 실제 현실은 어땠을까요? 치매가 진행돼서 주간 보호센터 가기를 거부하시는 할아버지까지 같은 짐에 덩그러니 남게 되신 겁니다. 결국 이분은 할머니를 돌보는 내내 할아버지까지 동실에 살펴야 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족분들 요청 때문에 일하는 시간은 하루 10시간으로 훅 늘어나게 됩니다. 내일과 내일이 아닌 것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노동자가 겪게 되는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이중고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방금 본 그 사례가 운이 나쁜 어떤 한 분의 이야기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자료를 보면요. 무려 87.2%, 거의 90%에 달하는 분들이 내가 나중에 건강이 확 나빠지더라도 그냥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저 극심한 과부하는요, 어느 한 가정의 특이한 사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 거의 대부분이 간절히 원하는 걸 어떻게든 실현하려다 보니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아주 구조적인 모순이라는 점, 이게 참 흥미로우면서도 무서운 포인트죠. 두 번째 파트, 무너지는 노동자와 가족들입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틈새에서 그 엄청난 압박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2025년 돌봄 노동자 일기 공모전에 실제로 올라온 아주 생생한 기록들인데요. 외로우신 어르신의 든든한 길동무가 되어드리는 이야기부터 아이가 크면서 묵묵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찡함 엄마의 마음도 있고요. 또 알츠하이머 앓는 아내를 돌보면서 이제는 아내와 병, 그리고 나, 우리 셋이 함께 살아간다고 담담히 적어내려간 남편분의 사연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뭉클한 게 그 고된 일상 속에서도 동료들이랑 모처럼 수다 떨면서 정말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이나마 소녀로 돌아갔다는 고백도 있거든요. 이 짧은 기록들을 보면 돌봄이라는 게 그냥 몸만 쓰는 일이 아니라 얼마나 거대한 감정적 무게와 헌신을 감당해야 하는 건지 있는 그대로 확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저자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돌봄은 절대 단순한 노동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의 삶을 이어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힘이라고요. 우리 사회를 제대로 굴러가게 만드는 제일 든든한 기반이자 필수적인 생명줄인데도 여전히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그저 보이지 않는 그림자 노동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파트, 청춘을 삼키는 새파란 돌봄입니다. 여러분, 보통 돌봄하면 나이 드신 분들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어선 안 될 새파란 돌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젊은 세대가 인생에서 제일 에너지가 넘치고 찬란해야 할 그 청춘의 시기를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데 온전히 다 쏟아붓는 현상을 말해요.
그 결과로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단절을 겪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지만 그동안 너무 쉽게 외면해 왔던 또 다른 뼈아픈 현실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타임라인을 한번 찬찬히 따라가 볼까요? 20대에 대학을 갓 졸업하자마자 무려 10년을 아버지 간병하는 데 씁니다. 그러고 나서 끝이냐? 아니요. 뒤이어 5년은 어머니를 돌봅니다. 와,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15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오롯이 가족 돌봄 하나의 통째로 바쳐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4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지인의 인테리어 가게에서 생애 첫 독립적인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돌봄이라는 게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뻗어나갈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들을 싹 앗아가는지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나요? 이 15년의 묵직한 무게, 정말 가늠조차 하기 힘집니다. 네 번째 파트, 선거 공약과 진심입니다. 자, 이렇게 절박한 외침이 가득한데 그럼 우리 사회나 정치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자료를 보면 참 현장과 정치권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요양보호사협회 개소식 같은 곳에 정치인들이 우르르 찾아와서 앞다투어 처우 개선을 약속하죠.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우리도 좀 쉴 수 있게 해달라,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게 건강권 좀 보장해달라고 애타게 호소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당연한 생존권인데 말이죠. 쏟아지는 화려한 공약들과 끝내 채워지지 않는 현장의 절박함, 이 자료가 그 뚜렷한 간극을 아주 중립적이면서도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절박함은 이 짧은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 돌봄 노동자 대표분이 사람들 앞에서 발언하기 직전에 딱 이러셨대요.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우황청심환 하나 먹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 디테일이 뭘 말해주는지 아시겠어요? 이건 단순히 자기들 이익 좀 챙기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집단의 요구가 아니에요. 진짜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덜덜 떨면서도 용기를 쥐어짜낸 그 간절함과 순수한 진심 그 자체라는 걸 너무나 훌륭하게 대변해주는 장면이죠. 마지막 5번째 파트, 사회가 함께 나누는 돌봄의 책임입니다. 자, 이렇게 붕괴되어가는 시스템 속에서 우린 대체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본 게 바로 독박 돌봄이죠. 철저한 고립, 끔찍한 번아웃, 그리고 오직 개인의 안 보이는 희생만 쥐어짜는 구조요. 반면에 이 자료에서 강력하게 제시하는 해결책은 함께하는 돌봄입니다. 책임을 다 같이 나누고 노동자 건강도 챙겨주고 부족한 빈틈은 공적 시스템이 촘촘하게 메워주는 형태죠. 다시 말해 고립된 개인이나 가족의 피눈물 나는 희생에만 얹혀가는 구조에서 당장 벗어나서 이제는 공공이 같이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게 바로 오늘 살펴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논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통합적이고 함께하는 돌봄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명확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 선부터 확실하게 그어줘야 하고요. 가족이 도저히 돌볼 수 없는 그 공백의 시간은 공적 시스템이 무조건 채워줘야 합니다. 또 가족 돌보느라 경제활동 멈추신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 이건 진짜 필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돌봄을 받는 어르신의 존엄성이 중요한 만큼이나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쉴 권리랑 건강권 역시 무조건 1순위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구조적인 변화들이 결국 우리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줄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자,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싹 정리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이 묵직한 질문 하나를 딱 던지고 싶습니다. 돌봄은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의 억울하고 보이지 않는 희생으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다 함께 세우는 아주 단단한 사회의 기둥으로 만들 것인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 언젠가는 나이를 먹고 결국 누군가의 따뜻한 돌봄을 꼭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오늘 파헤쳐본 이 거대한 사회적 숙제가 시청자 여러분 본인의 앞날과 과연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오늘을 계기로 꼭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고 생각할 거리가 꽉 찬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